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 이상 급등하면서 171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장중에는 174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름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현재는 17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또 상담 내용들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 분을 선정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두 분께는 신의 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2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이 하나 더 늘었죠.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군이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조언하는 책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을 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주식과 관련된 책 읽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에 책 받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6월 21일 월요일장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됐지만 오늘의 주가 상승은 중국발 재료의 힘을 얻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11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현재 18포인트 오른 1730.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출발했습니다. 갭상승하면서 1728포인트의 장을 출발한 후 장 초반 1740포인트 회복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초 약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1시 구간 현재는 개인의 매도가 강해지며 상승폭이 다소 줄었는데요. 1% 이상 움직임 보여주면서 173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강한 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이 1,400억 넘게, 외국인이 900억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7거래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000억 넘는 매도 물량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나오면서 베이시스가 콘템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코스닥 역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현재 1% 이상 1포인트 오르면서 497.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포인트 오른 499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50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두기도 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매수에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 탄력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홀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억 원 소폭 팔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이 14억 원, 기관이 27억 원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중국 위안화 절상 소식에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17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2원 하락한 1,180원 4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4원 하락한 1,188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170원대로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저점 달러 매수가 나오고 금융당국이 방어에 나서면서 1,180원대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많은데요. 그중 철강 금속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 중국 철강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3%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동국제강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이스코 역시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 소식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 동화체육용품이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차이나 하오란과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킨이 모두 3%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STX 그룹주 역시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중국에 있는 조선소와 엔진 등 현지 법인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TX가 7% 이상 급등하고 있고 STX 엔진이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 역시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건설사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 이후 상대적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현재 GS건설이 3% 이상 오르고 있고 대림산업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도 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일단 수주와 또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이 2%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TS조선해양도 7%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기분 좋게 상승하며 출발했는데요. 이 같은 상승 추세에 맞는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오늘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3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497포인트에서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83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포스코가 강합니다. 오늘 철강, 금속 업종들 중국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4% 급등한 48만 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의 첫날인 월요일을 항상 저와 함께 열어주시는 전문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규철 백룡순천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중국 당국이 환율 변동성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일제히 훈풍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어떤 수혜주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볼게요. 예, 일단 그 위안화를 절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굿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결정한 배경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남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재정위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런 인식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오늘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경쟁력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향후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이 앞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현대차라든가 이런 쪽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그 중국의 소비가 좀 높아진다는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IT 관련 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는 수출 주도형의 그런 그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요.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큰 호재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그 좋은 그런 결과를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도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향후 각광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초기 금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웅진코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쪽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소비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그러한 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벌써 1,000억 원이 넘게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쪽에서도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제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백론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의 위기 상황이 아무래도 외국인의 그 매수세를 좀 위축시켰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좀 최근에 그 중국에서 위안화 절상 움직임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우리 원화에 대한 절상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맞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들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그 위기 상황으로 그 촉발된 그런 상황들이 좀 마무리 국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향후 저희가 그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그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지수가 1,700을 넘어서서 좀 다소 박스권 고점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러한 점에서 1,750포인트에 근접하게 되면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다소 조정 흐름이 들어온다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향후 외국인의 매수세는 저희 그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는 그런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율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4원 50전이나 내리면서 1178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아무래도 예. 그 중국 위안화 절상은 우리 그 한국 원화에 대한 가치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향후 뭐 그 원화는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오늘은 위안화 절상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급격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점차 그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난 그 1,100원 부분까지 밀렸던 그런 그 하락했던 그런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평가도 좋아지고 있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동안의 그 천안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악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급격히 저희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위안화가 절상되면 원화의 가치도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줄곧 그래 왔었고 오늘 24원 30전 급락하고 있는데 크게 우려할 만하지는 않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백롱스터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제가 그 바이오 업체를 준비했습니다. 메디포스트라는 회사인데요. 그 최근에 그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 회사는 원래 제대열 그 보관 은행을 하는 그런 1위 업체인데요.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카디스템이라는 관절염 치료제를 임상 상상에 들어가서 향후 조만간 그 출시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시장의 파급력이 클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우리 시장에도 이제 그동안 바이오 쪽에 투자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아마 그 종목들 중에서 1순위로 거론되는 종목을 메디포스트로 꼽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메디포스트는 월봉상 보시면 상장 시점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한 5년 동안의 고점에 도전하는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전 박스권을 가볍게 돌파했다는 점이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3만 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보시고 조금 여유 있게 물론 현재 흐름에서는 뭐 3만 1,000원 밑으로도 안 빠질 거로 예상되지만 3만 원 정도의 그 지지 라인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인 3만 3,000원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그 높게 6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 6만 원은 상징적인 의미다. 길게 그 임상 3상이 성공할 때 가져가자는 의미로 6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추세를 깨지 않고 추세를 그 월봉상으로 계속 매물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메디포스트가 오늘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33,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3,000원 선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를 꽤 높게 주셨습니다. 6만 원 제시를 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들고 갔을 때 2배의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싶으실 거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임상 3상이 거의 9분음선을 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아마 그 임상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관절염 이런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임상이 완료가 되면 현재가에서 한 2배 정도 뛰어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오늘 메디포스트 관심 종목으로 내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와 목표가 체크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백롱스터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오늘의 조언은요. 가장 좋은 주식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인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사실 저희가 그 너무 멀리에서 새로운 종목을 계속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 그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특히 현재 잘 나가고 수익을 주는 종목이 있다면 차라리 그러한 종목을 좀 추가로 매수해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 이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계속 새로운 종목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종목을 그 매수해서 수익을 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너무 멀리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투자는 생활 주변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보유한 종목이 그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종목이다.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제일 좋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가장 좋은 주식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 상승하고 있어도 더 잘 가는 종목이 있으면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남의 턱이 커 보이기 마련인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많이 고민하고 샀던 주식들이기 때문이죠. 상승하고 있는 주식들 추가적인 매수로 더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가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1.14% 상승 출발한 일본 증시가 오름폭을 조금 더 늘리면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한 1.54% 정도 오른 1148로 오전장을 마감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율 시스템 개혁으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고조되면서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중국 증시 역시 0.16% 오르면서 강보합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름폭이 조금 늘었습니다. 253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홍콩 증시 역시 1% 이상 강합니다. 홍콩 H지수가 플러스 2%, 항생지수도 플러스 1%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각권지수 역시 1.3% 상승하고 있고요. 그 밖에 호주와 베트남도 강보합권에서 오름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3거래일 만에 다시 오르면서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중국에서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77% 상승한 1172포인트의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2%의 실질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의료,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법인세 인하로 외국인 투자와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2%의 실질 성장을 달성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일본은행에서는 디플레이션 탈출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동원할 방침이라는 언급 또한 내놓으면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꾸준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행 강세는 추구하지 않을 생각이란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엔화 강세 기조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던 것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한 대부분의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40%인 법인세를 대폭 인하할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시장에서 기대감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투자 및 이러한 외국인 투자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25%까지도 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시장에서 기대감을 내놓으면서 엔화 일본 니케이 지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 중에서 오후장 들어서 시장에서 이러한 상승폭이 제한적일 확률 또한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115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겠지만 1200선을 뚫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중국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중국 증시 또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80% 상승한 2,53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났던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중국의 관리변동 확률제로 복귀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주 그리고 제지주 같은 위안화 절상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특히 부동산 업종은 또한 규제안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컸던 가운데 이러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유기업들의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이 동기 대비 48.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익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모습 보여주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550
2,550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2,550선에서의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550선 한창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중국이 내수 시장 확대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항공과 제주 또 부동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성재 연구원님.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죠. 인우 아버지 오셨고요. 이태원 임씨께서도 STX 반도체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남양주 박님께서도 종목 보내셨는데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한 종목 한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중공업을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인우도 상한가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자, 22만 5천 원의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조선주가 강해요. 현대중공업 오늘 올라갑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뭐 현대중공업 오늘 그 조선주가 전부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특히 그 조선주들이 그동안 수주가 좀 부족하고 또 실제로 조선 부분의 그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플랜트 부분, 그 비조선 부분에서 올해 그 비중이 46%로 확대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177억 달러 정도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충분히 실현될 거로 보임에 따라서 1,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요. 올해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뭐 주가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좀 더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그 조선 시황이 좋아진다면 좀 더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지만 그런 조선이 좀 시황이 안 좋더라도 비조선 부분에서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은 201선 부분에서 이중 바닥을 기록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완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인 26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해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에서 한 만 원 정도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한 26만 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 부근을 박스권 고점으로 인식해서 그 고점 부분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런 그 비조선 부분의 그런 실적 호전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선의 시황이 안 좋은 것을 다른 쪽으로 커버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실적 향상 추세가 일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다면 직전 고점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26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2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26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시고 수익 더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나노텍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을 보내주신 분은 7708님인데요. 16,000원에 15%를 매수했는데 현재 재매수가 가능한지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재매수가 가능한 구간인가요? 예, 미래나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은 그 LCD에 들어가는 광학용 필름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실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고 IT 그 관련 부품 업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다만 2분기에는 그 실적이 다소 예상보다 주춤할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을 보였고요. 특히 LED TV에 들어가는 그런 그 필름 관련해서 제일모직에서도 8월부터 생산을 할 거로 알려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일단 그 미래나노텍에는 그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물론 실적 호전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가 되지만
있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예상 목표가보다는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16,000원에 매수하셔서 13,000원 다소 손해 보신 상태인데요. 사실 저는 그 손해 보신 상태에서는 더 사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씀 늘 드리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산 시점이 잘못 샀기 때문에 잘못 산 것을 계속 더 늘려서 혹시라도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냥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은 그 최근에 그 신화인트텍과도 소송을 걸면서 특허 문제를 또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는 지금 그 직전에 저점 라인을 지켜주면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구간에서는 13,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 모습이라면 조금 더 사고 싶으시면 13,000원 지지를 확인하고 더 사보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17,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니까요. 물론 그 회사의 그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새로운 경쟁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다소 목표가를 낮게 잡아서 17,000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예,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하며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일컬어 다음 중 뭐라고 할까요? 1번 DTI, 2번 OTL입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슈로 떠오르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정부가 4.2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2달 남짓이 지났는데 건설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이것의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운가요? 제가 힌트로 약자를 말씀해 드리죠. Debt to Income의 약자입니다. 1번 DTI일까요? 2번 OTL일까요? 자, 정답 알고 계시는 분은 닉네임과 함께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장중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시고 또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뜨람님이 오셨는데요. 금요일날 왜 안 오셨냐고 보고 싶었잖아요 하셨는데 또 농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통답 보내주신다 그래놓고 농담입니다 하셨는데 농담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쑥스러우신가 봐요. 농담 아닌 거 아는데요. 고맙습니다. 뜨람님. 자, 책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책 보내드리겠고요. 또 오늘 책 받고 싶으시다고 문자 보낸 분이 계십니다. 진달래님께서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책 꼭 읽고 싶어요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책 받는 1순위 명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더 재미있는 문자 안 오면 진달래님께 오늘 책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NF 테크놀로지를 받아보겠습니다. 초코보이님께서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8,250원에 2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백룡수님. 예, ENF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그 LCD 반도체형 그 프로세스 화학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는 LCD나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도 꾸준히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1분기에는 그 원재료가 되는 솔벤트 등의 그런 재료가 좀 올라가면서 실적이 그렇게 기대치만큼은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고요. 특히 그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고 컬러 페이스트라든가 이런 그 새로운 컬러 페이스트라는 제품이 그 4분기부터는 TV용으로도 채용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매출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7,330원의 저점을 기록하고요. 저점을 계속 꾸준히 높여가면서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고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문제는 좀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회사의 실적 대비 사실 현재 주가는 뭐 고평가된 게 아니고 저평가된 상태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다소 좀 목표가를 낮게 직전 고점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1,500원 정도
전 고점에 오면 일단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동사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한 12,000원 정도는 올라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그리고 목표가는 1,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ENF 테크놀로지 상담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대창을 상담 받겠습니다. 대창을 1,780원에 사신 분이 계십니다. 1,780원 50% 갖고 계신데요. 2517님께서 보내주셨고 향후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1,785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매수가를 회복하셨거든요. 예. 네,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대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소재 관련주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오르는데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그런 향후 성장 전망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대창도 1분기에도 100억이 넘는 110억 정도의 이익을 올릴 정도로 꾸준히 실적을 내는 회사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주가는 뭐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황동봉 1위 업체로서 향후 관련 업황이 PCB라든가 이런 쪽이 좋은 호조세를 보일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향상될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소재를 만드는 그런 소재 업종들은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면서 향후 전망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창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3,390원 실적 호전에 따른 급등 랠리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물론 실적이 호전되고 있지만 그런 그 부분이 일단 한번 반영됐었기 때문에 거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그러한 점이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많이 눌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저점을 높이면서 쌍바닥 형태를 보이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췄고요. 따라서 지금은 보유 및 매수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그 직전에 지지던 라인 2,000원이 강한 저항이 현재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2,000원의 돌파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실적 호전에 따라서 중기 정도로 본다면 한 2, 3개월 보신다면 충분히 전고점에 도전을 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한 2,5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중국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종목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또 STX 그룹 관련주 가지신 분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늘의 이런 호재를 단기 호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수급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더 매수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아무래도 그 위안화 절상이 됐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거고요. 그동안 말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동안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긴가민가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위안화 절상이 됐다는 건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면은 뭐 중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국은 사실 전 세계가 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입장에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랠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은 그런 관련 업종들에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조정을 보일 때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물려 있었던 분들이 지금 팔아야 되나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오늘 뭐 다소 올라서 내일 하루 정도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전고점의 돌파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기 때문에요. 너무 서둘러서 파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부 하이텍을 상담 받아보죠. 12,600원에 20% 사신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예, 동부 하이텍은 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농약이라든가 또는 그 반도체, 그 비료 이런 생산 기업인데 최근에 농약 부분은 분사를 해서 또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현재 그 1조 4천억이 넘는 부채 규모를 4천억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향후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만 대부분 알고 계신데요. 그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도 메모리 반도체만큼 굉장히 큰 시장을 한 20% 정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9.5% 정도를 아날로그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그 글로벌 반도체 업체로서 동부하이텍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길게 보신다면 뭐 목표가를 굳이 정하지 말고요. 뭐 몇 년을 한번 보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러한 이유는 그동안 부채가 너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고 또 그 업황이 호전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큰 상승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12,600원에 매수하셔서 다소 150원 정도 손해를 보신 상태인데요. 뭐 12,450원. 제가 볼 때는 그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그 박스권 돌파하는 중에서 조정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역사적 고점은 현재 그 6, 7만 원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그 고점에도 도전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전 고점 2006년, 2007년 고점은 25,000원인데요. 이 정도 목표를 보시고 중장기로 한번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아날로그 반도체에서 강점을 갖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로 도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부 하이텍까지 문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2부와 3부 때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종목 다 상담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308님께서 오늘 퀴즈 정답 보내시면서 좌절하지 말자, 나이지리아전 무조건 승리라고 앞서 나가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축구 얘기는 안 했었는데, 자, 이제 수요일 새벽에 나이지리아와 우리나라의 결전의 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길거리 응원은 오후 10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